안녕하십니까. YBC 미주연합방송 데이비전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외교협회장이신 이한봉 박사님을 모시고 국내 정치와 또 한국이 외국 국제사회에서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한봉 박사님의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예. 오늘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가 연기가 됐었고 또 갑자기 그 미국 방미가 취소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두 번째는 국무총리가 4사람이나 지금 바뀌게 되는데 황 총리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회법이 이제 개정안이 이번에도 지금 서로 다 합의가 되고 있다는데 대항모와 지난번에 동일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 못 다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상 외교라는 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고 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이 약속되어진 정상 외교의 날짜를 변경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국가의 위기, 전쟁의 발발, 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면은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메르스 사건 때문에 정상회담에 대한 이 연기를 한 거는 동남아시아 정치 차원에서 볼 때는 일본에게는 엄청난 호재를 제공을 했고 또 중국에게는 안심의 그 기회를 만들어줬고 또 서구 정치권에는 완전히 와서 저 사람이 뭐를 얻어가려고 오려고 그랬던가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하는 비웃음거리의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사드를 유시해서 전쟁 무기, 전략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정상회담의 그 기회를 창출시켜서 미국 문제에 대한 아시아권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별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드 뭡니까 메르스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주체성,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교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심각한 그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개조론을 가지고 해외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이디 퍼스트로서 대통령 수업을 다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청와대 들어가시면 정치를 좀 잘하시겠거니라고 했는데 여야가 삐걱삐걱하고 이러는 실정에서 국무총리가 4사람이나 바뀌는 이런 악순환까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현재 지금 계류 중인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한국 정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구조라는 게 얼마나 찬란한 정치 제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절망 상태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50년에서 100년간은 여자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저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신뢰,
리더십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하고 비교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된 조국을 태평양 국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가는 탑 클래스의 국가로 끌어올려야 되고, 끌어올린 힘을 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집약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인데, 우선 국내 문제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첫째, 국민들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총탄에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총탄에 잃어버리고 했던 그분의 인간적인 우리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쳐다봤습니까? 예. 그러나 그 연민과 현실과 국가의 미래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엄청난 역사의 교훈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통치를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 문제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황교안 법무장관이 네 번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구했던 인물이 국회에 오늘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마 이번에는 국회에 국무총리에 개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통치 이래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지명했던 소위 총리 후보가 4명이 낙선한 일이 있습니까? 이건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창피한 일이고, 두 번째, 통치권자의 제1우선순위가 인사정책을 고루고루 해서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인데, 우선 4번이나 낙마를 시킨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했다는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일지다. 그럼 이걸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년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년 4개월 동안에 그를 보좌했던 소위 비서실장이라는 이 김기춘이라는 사나이가 뒤에서 천거했던 사람들이 전부 좀 낙마를 했고,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후에 국회 결의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될 이 황 총리, 이 사람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김기춘이의 새끼올시다. 이 공안 검사할 때부터 김기춘이의 부하로서 위에 눈치 보면서 처신해왔던 정말 소신과 철학과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국무총리로 앉혀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총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국 정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그 길을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을 전 국민이 우러러 존경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전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빨리 옹립을 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이런 인사정책을 다시 하라. 그리하여 인사개편을 통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부터 국회에서부터 행정부에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슈를 제시하라. 방향을 제시하라. 그들하고 함께 가서 지금 5천년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민족 역사를 세계를 끌고 나가는 빛나는 국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이 새로운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애국심이 가득한 방법, 통치권에 대한 비전이 없이는 이 나라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BC 연합방송 대입정 기자였습니다.